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클러스터 관련된 함수 중에서 또 아주 자주 사용하는 함수인 이름으로 풀기,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의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 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 클래스 앤 베리언트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하고 함께 유기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름으로 풀기 함수와 이름으로 묶기 함수가 있습니다.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풀기 함수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클러스터를 인가하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이 클러스터의 원소를 각각을 뽑아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이름으로 묶기 같은 경우는 묶으려고 하는 클러스터의 데이터 타입을, 입력 클러스터 타입을 선언해 주신 다음에 입력으로 이 클러스터의 원소 값들을 인가해 주시면 출력으로 내가 정의한 입력 클러스터 타입에 해당하는 클러스터 형태로 데이터가 출력이 나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뷰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클러스터는 그 에라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론트 패널에 가보시게 되면은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8 코드 같은 경우는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의 클러스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름으로 풀기 함수, 또 그리고 기능은 똑같지만 직관적으로 이제 그 코드의 가독성이 좀 떨어지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풀기와 묶기 함수도 함께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학생 정보라고 해서 직접 이제 사용자가 이제 클러스터를 하나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 정보 같은 경우는 이름, 나이, 국적, 그리고 이 학생의 성적에 해당하는 것을 또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의 원소로 클러스터가 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 정보 같은 경우는 이 학생 정보의 그 원소 중에서도 또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클러스터 타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에라 입력이라고 하는 에라 클러스터가 있을 때 풀기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이름으로 풀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원소 값을 뽑아내실 수가 있는데, 이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름으로 풀기 함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 내가 풀어 헤치는 원소의 데이터 타입과 그 라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반면에 풀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은 확인할 수 있지만 라벨 정보는 표시가 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의 그 사이즈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딩할 공간이 좀 비좁다 그런 경우에는 풀기 함수를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코드를 이제 코딩할 에어리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코드의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 헤친 데이터를 또 클러스터 형태로 묶을 수가 있는데, 풀기 함수하고 페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고요. 이름으로 풀기라고 하는 함수하고 또 페어로 쓸 수 있는 게 이름으로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름으로 묶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클러스터 타입을 이 위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이제 클러스터가 되겠고, 여기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의 원소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것도 클러스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을 다시 클러스터 형태로 추출해 내실 그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에 해당하는 그 점수 정보를 뽑아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한번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 관련된 코드를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에 폴더에서 이름으로 풀기 묶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컨트롤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실버에 가보시면 데이터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게 이제 코드 모듈화 작업을 하는데, 서브 VR을 만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이제 가져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랩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에라 입력과 에라 출력에 해당하는 자, 클러스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불러와 볼게요. 자, 불러와 보겠고, 자, 블록 다이그램을 가신 다음에 우선 자, 관련된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자, 풀기와 묶기, 이름으로 풀기와 이름으로 그 묶기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입력으로 클러스터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관련된 입력 클러스터의 원소를 각각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소가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가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거하고 페어로 자, 이름으로 묶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불러오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자, 입력 클러스터 타입, 그러니까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자, 클러스터의 타입을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에라 아웃이라고 하는 에라 클러스터의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 인디케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상수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자, 와이어를 끊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클러스터를 이 입력 클러스터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클러스터 타입이 선언이 되고, 다음과 같이 자, 풀어헤치면은 각각의 원소 값을 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라벨을 아래쪽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력 값을 에라 아웃에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 게, 자, 동일한 클러스터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풀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기라고 하는 함수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입력으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 타입이 세 가지가 표시가 돼요. 근데 자, 라벨은 표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이론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코드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풀기 함수를 사용하시면 유리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묶기 함수가 있는데, 묶기 함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 클러스터 타입을 선언해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자, 원하는 타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보면 실행 버튼이 깨지지 않죠. 근데 뭐 한번 해볼까요? 명시적으로. 자, 이것도 명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라벨은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 아웃을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 위의 코드나 아래 코드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전에 여러 번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뭐냐면, 모듈화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입력으로 인가해 줘야 될 입력 파라미터, 입력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커넥터 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기능별로 아니면 그냥 전체 입력 파라미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커넥터 펜을 하나만 할당해 주셔도 많은 데이터를 관련된 어떤 서브 VI 입력으로 인가를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알고리즘을 개발하신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클러스터의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자, 프론트 패널의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자,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들이 값이 변경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컨트롤이나 또 여러 개의 인디케이터가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져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의 원소 중에 하나만 값이 바뀌더라도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클러스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바뀐 컨트롤에 대해서만 한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코드를 처리하는 속도 측면에서는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의 가독성도 좀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는 이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직접 사용자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컨테이너 이름은 학생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학생 정보는 우선 문자열 컨트롤을 이용해서 자, 이름 정보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숫자형 컨트롤을 이용해서 나이 정보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나이는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형은 자, 그리고 부 없는 뭐 16비트로만 표현해도 충분하겠죠. 자, 자리 맞춤 가운데로 이거는 이따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적도 있겠죠. 그래서 국적 같은 경우는 자, 문자열 컨트롤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클러스터 안에 또 하나의 클러스터를 제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 하나 또 불러오시겠고요. 이거는 제가 성적이라고 라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성적에는 자, 숫자형 컨트롤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 잘 표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언사인지 16으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더 복사할게요. 자,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자, 영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 테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고요. 이 관련된 클러스터를 이 학생 정보 클러스터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어떤 학생의 성적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관련된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뽑아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셔야 되겠고요. 자, 입력으로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정보를 원소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성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타입이기 때문에 또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각각 또 뽑아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자,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학생 정보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이거를 인디케이터로 만들고, 자, 인디케이터로 변경하시고요. 학생 정보 출력이라고 해볼까요? 이거는 출력. 그 다음에 학생 정보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 정보 출력으로 내보내려고 하면은 자,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수를 만드신 다음에 와이어를 지우시고요. 테두리 더블 클릭하시고 자,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데이터 클러스터 타입을 연결해 주시겠고, 자, 다음과 같이 해서 이름 정보 인가해 주시겠고, 자, 나이 정보 인가해 주시고요. 국적도 인가해 주시고, 성적 같은 경우도 다이렉트로 연결해 줘도 되는데, 자, 성적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성적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와이어 지우시고 더블 클릭 하시고요. 자, 이것도 라벨을 제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하나 또 불러오시겠고, 자, 출력 데이터 타입을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국어, 수학,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국어 성적 연결해 주시겠고, 자, 수학, 그 다음에 영어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학생의 그 성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를 학생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것도 그냥 풀기 함수와 묶기 함수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보이는 아이템 자, 풀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성적 같은 경우도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자, 그 출력으로 원소 값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실 수 있겠고, 자, 묶기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묶기 함수도 자, 여기서 보면은 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연결해 주시겠고, 다음에 또 연결해 주시겠고, 연결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자, 이거는, 자, 묶기 함수를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보이는 아이템에서 라벨, 그 다음에, 자, 묶기 함수를 또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입력으로, 자, 원소 3개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신 다음에, 관련된 값을 연결해 주시면 똑같은 동작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 정보 출력 하나 뭐 2가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한번 동작까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자, 학생 정보 출력 2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정보 출력이 있고, 자, 2개를 선택하시고 아래 좀 맞추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 정보 입력이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름을 뭐, 이걸 전체를 선택을 하겠고요.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 가운데로 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홍길동이라고 하겠고, 뭐 나이는 뭐 20으로 하고요.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겠고, 뭐 국어 90점, 그다음 뭐 수학은 뭐 100점, 뭐 영어는 80점, 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입력 클러스터의 원소 값들이 출력으로 동일하게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랩뷰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또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름으로 묶기, 풀기 함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 언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구조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셔가지고 핸들링 하고자 하는 어떤 변수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랩뷰에서도 이렇게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셔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여러 개의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